현대의 부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빌 게이츠나 인도의 아다니, 제프 베조스 등을 떠올리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탠다드 오일의 창시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있던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석유 독점 기업의 기원은 1839년에 북부 뉴욕에서 태어난 존 데이비드 록펠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식물학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세기에 유행했던 동종요법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큰 영향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여러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했기 때문에 록펠러의 어린 시절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의 가족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존은 3살 때부터 이러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칠면조를 기르거나 이웃집에서 일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 때문에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1854년 클리블랜드로 이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금 돈을 벌기 위해 중퇴를 하고 한 회사의 장부 담당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던 존은 좋은 평판 덕분에 자신의 농산물 중개업을 시작하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던 $4,000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해에 건초 곡물과 다양한 육류 거래를 시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클리블랜드의 모든 은행은 오히려 돈을 대출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을 보아 당시에 그에 대한 지역의 신뢰와 평판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8세였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1859년 그런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최초의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고 그 유명한 펜실베니아 오일러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가솔린 자동차가 제대로 발명되기 전이었죠. 또한 당시의 석유는 사람들에게 램프에 사용되는 등유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석유 생산에 빠져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존은 이 사업을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펜실베이니아 유전과 클리블랜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1863년까지 인내하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을 할 만한 시점이 되자 존 록펠러는 그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파트너 은행들의 자금으로 석유 정제 공장을 최적화시키고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의 다양한 용도를 발견하기 위해 노련한 과학 엔지니어 팀을 구성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초기 정제소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며 2년 동안 파라핀 왁스, 타르, 나프타와 같은 모든 부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록펠러 정유소는 당시로서 엄청난 규모였던 $70,000 이상의 가치를 기록했지만 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존 록펠러의 사업은 단순한 몇 개의 파트너십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1870년 그는 클리블랜드에 남아있는 소수의 경쟁자들을 설득하며 오하이오의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놀라운 수완이 발휘되죠. 자신의 회사에 경쟁자들을 스카우트하여 높은 직책을 제공하고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서 경쟁자를 없애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쟁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유가와 등유 가격을 80% 이상 낮추면서 경쟁자들을 말려버렸습니다. 그의 전략은 1880년까지 유지되는데 그로 인해 그는 미국 북동부 전역의 정유소를 인수했으며 이 시점에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90% 이상을 정제했습니다. 존 록펠러는 큰 철도 회사의 소유자였던 코르넬리우스 밴더빌트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기차 사용에 대한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뒷거래 협상은 당시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죠. 대부분의 산업재는 철도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밴더빌트와 존 록펠러의 연합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고 사업적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는 뉴저지에 스탠다드 오일의 신탁을 설립하고 40개 이상의 지역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후 전무후무한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록펠러는 브로드웨이에 본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록펠러 인생의 최고점이었죠. 그는 2만 개의 유전과 4,00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지만 석유 산업에 대한 그의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느슨해지게 됩니다.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막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고 유럽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로트실트 가문이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셔먼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 뒤에 있는 복잡한 법적 구조를 모두 조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적 관행에 대해 유죄임을 판결하고 회사를 34개의 개별 법인으로 분할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존 록펠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만 같았던 회사의 강제 분할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되는데, 나누어서 보유하던 지분들이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회사가 서로 다시 합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오일의 후신이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된 엑슨, 모빌, 쉐브론,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입니다. 존 록펠러는 이러한 후계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으며 추정 순 자산이 4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어느 누구도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서 그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존 록펠러의 사업 방식이 냉혈하고 독재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기부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모든 인간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확증 편향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